안녕하세요, 와시즈입니다. 오늘은 2018년 증시 환경과 기업 실적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이제 4분기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4분기 실적은 내년도 주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올해의 증시 환경과 기업 실적에 대해서 내년도 투자에 참고하기 위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기업 환경을 이제 떠올려 보자면 반도체 호황, 내수 침체, 그리고 증시 하락, 그리고 성장성 우려 이런 것들이 좀 떠오르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수출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되었고, 유가 상승이나 최저임금 인상, 부동산 폭등 등으로 인해서 물가 상승이 이제 시장에 영향을 준 한 해였습니다. 시중의 유동성은 어느 정도 공급된 상황에서 금리 인상의 이슈가 있었지만 아직까지는 시중 자금을 본격적으로 회수한다기보다는 경제 정책의 방향이 경기 침체에 대응하는 형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상반기와 하반기도 좀 다른 모습을 보이는데 상반기에는 좀 유가가 오르고 원화 강세를 보였고 하반기에는 유가는 좀 내렸는데 원화는 상대적으로 좀 약세를 보였던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로 전체 수출은 반도체 업황의 호조로 인해서 전년 대비 상승을 했고 수입액은 유가 상승의 영향으로 또 수입액도 많이 좀 상승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관련 지표들을 보면 2012년서부터 좀 특이한 점이 2012년서부터 좀 저성장 기조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수출도 정체되고 지수도 정체되고 이때 한국 증시에 영향을 미칠 만한 다른 주변 국가들의 상황을 보면 일본 같은 경우가 이제 엔저가 좀 2012년 이후로다가 엔저 환경이 좀 지속이 됐고 그 중국 위안화 같은 경우는 이제 2016년을 고점으로 해서 계속해서 하락하면서 이제 그 국내 경기나 수출 이런 쪽에도 영향을 주지 않았나. 일본의 엔저 같은 경우는 경쟁국에 비해서 엔화 약세로 인해서 한국 수출품이 일본 제품보다 좀 경쟁력이 약화되는 측면을 보여줬다고 볼 수가 있고 중국의 위안화 약세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대중 수출을 많이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상대적으로다가 좀 불리한 측면이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중국 관련주의 약세는 대외적으로 사스나 올해의 그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것이 이제 주요 이슈로 떠올랐는데 본질적으로 보면은 중국의 그 경기가 좀 약화가 되고 성장 침체와 이로 인한 위안화 약세가 좀 더 근본적인 원인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전반적인 상황을 세부적으로 들여다보고 기업 실적을 보자면 3분기까지 실적을 보면은 코스피, 코스닥 모두 전년 대비 매출은 소폭 늘었는데 기업 실적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영업이익이라든가 당기순이익은 그보다 좀 더 크게 감소를 했습니다. 코스피의 경우는 삼성전자를 제외할 경우는 매출은 5.35% 증가했으나 영업이익은 0.1% 감소하고 당기순이익은 6.39% 크게 좀 줄어들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증시의 주가 하락의 핵심적 요인으로 보여집니다. 코스닥은 상황이 좀 더 안 좋았는데 매출은 3분기까지 3.06%가 늘었는데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7.36% 감소했습니다. 다행히 순이익은 2.4% 정도 늘어났는데 상대적으로 비용 증가 부분을 가격에 반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코스닥 기업들이 코스피 기업들보다 좀 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반도체 같이 특정 섹터를 빼고서 통계를 보는 게 맞는 방향은 아니지만 그 어떤 해보다 반도체 중에서도 두 개의 회사의 실적 쏠림 현상이 심했고 또 그 회사가 실적은 잘 나왔지만 주가의 흐름 자체는 그다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증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고 과거 한국 증시에서 제조업 부분에서 경쟁력을 가졌던 여러 업종의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여기에 대한 성장성에 대한 우려가 나왔던 해였습니다. 기업 실적 악화 원인을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이제 정리해 봤는데 하나는 이제 비용 증가죠. 인플레로 인해 가지고 물가는 상승을 했는데 그로 인해서 매출은 소폭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용 증가가 더 많이 크다 보니까 이로 인해 좀 이익이 감소를 했습니다. 올해 인건비가 16.5% 증가를 했고 유가 같은 경우도 전년 대비해서 5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가격 전가력이 약한 코스닥 기업 같은 경우는 좀 전에 설명했듯 더 영향을 많이 받은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성장성 악화인데 자동차 수출 감소 및 대규모 구조 조정이 있었고 GM 철수와 거기에 대한 이제 그 정부 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슈가 지금까지도 해결이 완전히 끝나지 않고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선업 회복이 지연되면서 몇 년째 구조조정 중인 이제 조선업 관련해서도 관련 경기가 상황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중국이 굉장히 약진하면서 그 판매량이라든가 이제 생산량 측면에서는 이제 한국의 디스플레이 업계를 넘어서기 시작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제조업이라든가 산업 분야에 있어가지고 설비 투자가 크게 감소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업황이 크게 악화된 자동차나 디스플레이, 조선업 외에도 유통이라든가
금융권 등 산업 전반에 걸쳐 구조조정이 한창인 한 해였습니다. 한 가지 희망은 작년도 사스로 인해 구조조정을 크게 했던 롯데쇼핑 같은 경우가 올 3분기에 전반적인 업황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유통업체 중에서는 거의 이제 가장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올해 산업 전반에 진행되는 구조조정 이후 상황 개선이 좀 잘 되고 재고용으로 좀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 전반적으로 올해까지 어느 정도 구조조정을 마무리하고 내년도에는 좀 개선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막연하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증시 환경에 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인데, 지금까지 설명했던 부분들은 이제 기업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부분이었다면, 증시 환경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좀 생각해 보면, 첫 번째로 이제 대외 악재가 있는데, 미중 무역 분쟁이 한 해 내내 이슈가 됐었고, 특히 하반기에는 증시에 크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무역이나 수출 상황을 보면 오히려 이제 무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증가했는데, 한국도 그렇고 중국도 증가를 했어요. 관세 부과를 미국에서 크게 부과를 한다고 하더라도 환율에 낮춰서 대응하고, 다른 국가를 통해 수출하고 이런 형태로 해서 전년 대비 중국의 그 수출량은 15% 이상 증가한 상황입니다. 실제 무역보다는 미국 중간선거 표심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투자 심리에 영향을 좀 더 많이 미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외에도 올 한 해 내내 베네수엘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아르헨티나라든가 이탈리아라든가 신흥국 관련한 디폴트 및 경제 위기가 연중 지속되었던 점도 심리에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로 이제 내수 상황 및 시중 자금의 움직임적인 측면이 있는데, 올해는 이제 자영업이 너무 포화 상태다, 경쟁 심화에다가 비용 증가 요인들이 발생을 하면서 자영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죠. 이로 인해서 내수 경기가 상대적으로 좀 침체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정책 효과가 경기에는 많이 영향을 미치지 못했던 한 해로 보여지고요. 상반기에 정부 차원에서 남북 경협을 적극적으로 이제 시도를 했지만 기대감만 있었고,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실효적인 진행이 없었던 부분도 좀 영향을 미쳤습니다. 전반적인 시중 자금이 연초부터 비트코인이나 해외 선물, 아니면 부동산 갭투자 등 단기성 자금으로 다 많이 흘러간 부분도 있고, 증시에서 스마트머니나 아니면 PB 쪽 관련해 가지고는 미국 같은 해외 증시에 투자한 자금도 상당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상황이 국내 증시에는 그다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던 한 해로 보여집니다. 이러다 보니까 올해는 10년 중에 투자 환경이 가장 안 좋은 한 해였다, 이런 이야기들이 언급되고 있고, 실제 상황도 쉽지 않습니다. 다음 방송에서는 이런 환경 속에서도 올해 주목받았거나 실적이 좋았던 업종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의 경우 올해처럼 증시가 하락하고 투자 환경이 좋지 않았던 다음에는 상대적으로 좀 상황이 개선된 적이 더 많았습니다. 내년에는 증시가 좀 더 개선되기를 바라며 이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